4개월간 이어졌던 탄핵 정국이 모레 금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온 국민의 눈이 헌재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평론가께 첫 질문을 드리면, 이종훈 평론가님,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습니다. 간절히 바랐던 일이 이루어지면 이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온 국민이 빨리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수 뭐 진보 할 거 없이 너무 지금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안정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누구보다도 이 주식에 투자하신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더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뭐 어찌됐건 뭐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이라도 뭐 결정이 선고기일이 정해진 게 큰 다행이 아닌가,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꿈 해석이 이제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화요일에 선고를 잡은 것 자체도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가 금요일에 선고 날짜를 잡게 되면 수요일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화요일에 발표를 했다. 이것은 헌재가 국민의 압박,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뭐 보시는지. 압박은 진즉부터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계속 너무 늦어진다라고 또 진보 보수 양측에서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여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재판관들 사이에 일단 지금 선고를 하자 말자를 놓고 이제 논의를 했다가 선고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이제 잡힌 거 아니겠어요? 예. 가닥이 잡히니까 뭐 그 순간 바로 이제 이거는 바로 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뭐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던 소식이었으니까 뭐 헌재로서도 이걸 빨리 좀 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당연히 했겠죠. 네. 이제 기다림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최진봉 교수님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 한 20석 정도 방청 신청이 있는데 벌써 한 7만 명쯤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한 3,200대 1의 경쟁률인데 그만큼 그렇죠.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 현장이잖아요.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역사적 현장을 직접 현장에서 보는 거, 이제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 물론 뭐 TV로 다 생중계가 되니까 집에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그 선고가 나오는 그 순간을 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그 경쟁률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그만큼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반영돼서 뭐 7만 명, 8만 명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때는 신청하는 시간만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접속이 너무 폭주를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 보면,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부터 사실은 두 분께서, 이종훈 평론가도 그렇고 이제 최진봉 교수님도 그렇고,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금 잡지 않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거, 공지조차 안 하는 거,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동안 최진봉 교수님도 여러 가지 촉구를 하셨고 많은 얘기 하셨습니다. 헌재 그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보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쟁점도 5가지 쟁점인데, 이 쟁점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지 않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도 많고 증언도 많고 또 변론도 충분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본인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오래 끌 수 있는 논란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헌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걸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왜 이렇게 막 속도를 내느냐, 이런 얘기에서 물란을 많이 제기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지면서 요 얘기는 싹 들어갔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빨리 해라,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국민들에게도 뭐 좀 화도 나고 오래 기다리고, 또 국정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경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이걸 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런 일들이 계속된 것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저는 뭐 가장 큰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의문도 해소하고 이런 부분도 좀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좀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